안녕하세요. 차를 골라주는 남자 세컨드카 오토몰입니다. 오늘 골라드릴 차량은 소렌토 4세대입니다. 하이브리드가 전체 개항률의 60%라는데 정말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대단합니다. 근데 하이브리드가 만약에 세제 혜택이 없는 상태로 나온다면 과연 사람들이 하이브리드를 많이 취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문제가 많은 이슈가 많은 하이브리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올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륜 2.2 디젤 모델을 기준으로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 모델하고 좀 살펴보면요. 이번에 나온 소렌토는 휠베이스가 2815, 전장이 4810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올류 소렌토 대비 휠베이스는 1.5cm, 전장은 1cm가 늘어났고요. 산타페, 라이벌인 산타페에 비교하면 휠베이스가 무려 5cm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산타페와 팰리세이드 중간에 있는 그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있던 올류 소렌토도 사실 3열이 그렇게 좁지 않았는데 그때보다도 아주 미미하지만 조금 더 쾌적할 것 같습니다. 연비를 보면 사실 올류 소렌토는 연비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12.4km인데 반해서 산타페 TM 같은 경우는 리터당 13.6인데 이번에 나온 4세대 소렌토는 무려 복합 연비가 14.3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비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었냐. 이번에는 그 8단 DCT 미션이 들어갔는데 이게 되게 영향이 많이 클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i30 같은 건식 DCT가 사용되었는데 이번에는 습식 DCT가 사용되면서 허용 토크가 높아진 거죠. 그래서 45토크나 되는 이 소렌토의 힘을 받아줄 수 있는 변속기를 DCT를 개발했고 수동 변속기에 맞먹는 그런 연비를 실현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되게 발전을 이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을 보시면 올류 소렌토가 약간의 차이로 산타페 TM보다 약간 저렴했는데 이번에 나온 4세대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산타페 TM보다 조금 가격이 높습니다. 기준은 2.2 디젤 5인승입니다. 여러 첨단 기능들이 들어갔는데 아까 얘기했던 8단 자동 변속기 외에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1차 충돌한 이후에 만약에 운전자가 의식을 잃고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면 받고 2차로 이 중앙선을 넘어서 아니면은 이제 다른 차랑 충돌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방지해주는 자동 제동 시스템입니다. 이거를 이제 국산 동급 최초로 적용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6인승 2열 독립 시트 같은 경우는 기존의 맥스 크루즈부터 현대에서 적용했던 건데 이게 사실 이번에 나온 모하비에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되게 편합니다. 왜냐면 이게 3열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7인승에서 이제 가운데가 막혀있으면 되게 답답한데 6인승을 하면 이 2열도 되게 편하고요. 3열 승객도 좀 쾌적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단지 단점은 그 7인승 혜택, 뭐 다자녀 혜택 같은 거는 받을 수 없으니까 이제 본인의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먼저 점검을 하시고 6인승을 하실 건지 7인승을 하실 건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아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삼성페이 많이 이용하실 텐데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 이제 셀프 주유할 때 차에서 내려서 핸드폰을 가지고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차량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뭐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같은 경우는 이제 좁은 공간에서 주차를 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주요 사양을 보시면 민트색은 이제 기본 적용, 그다음에 노란색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하얀색은 적용이 안 된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트렌디를 하셔도 2.2 디젤에 8단 듀얼 클러치가 들어간 DCT 미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RMDPS가 들어가고 ISG도 뭐 기본으로 들어가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포인트는 드라이브 와이즈가 지금 옵션인데 꼭 넣으셔라는 겁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도 전방 충돌 방지 보조나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같은 기능이 있지만 이 드라이브 와이즈를 넣지 않으시면 드라이브 와이즈에 들어가는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쓰셔야 이런 기능들을 되게 잘 활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 와이즈는 꼭 넣으시고, 드라이브 와이즈가 옵션 가격이 뭐 저렴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추후 매각 시에 차량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드라이브 와이즈는 꼭 넣으시길 바랍니다. 보시면은 이제 스타일이 있습니다. 스타일에 보시면 기본적인 이제 트렌디 옵션에도 스타일을 넣으셔야 이제 LED 선 시그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스타일을 넣으셔야 20인치 휠이 들어가고, 스타일을 넣으셔야 지금 트렌디에는 스타일을 꼭 넣으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넣으시길 바라고, 그 윗급부터는 조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휠이 이렇게 크고,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터링 휠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휠기스 났을 때 휠 복원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비포장도로 많이 다니시는 분들 이거 되게 까다로운 휠이기 때문에, 고급스럽지만 까다롭기 때문에 저는 요 20인치 휠은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파노라마 선루프 같은 경우는 트렌디는 아예 선택도 못하고요. 선루프 같은 경우에 만약에 뭐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시는 분이라면 꼭 넣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넣으신 만큼 추후 매각 시에 가격 인정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보 내비가 나오는데, 유보 내비는 꼭 넣으시길 바랍니다. 이따가 왜 넣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제일 기본 옵션인 이제 트렌드에는 많은 것들이 빠지는데, 심지어 룸미러도 ECM 룸미러가 빠집니다. 데이 앤 나이트 룸미러가 뭐냐면, DN 룸미러가 데이 앤 나이트 룸미러인데, 예전 방식으로 이제 가운데를 손으로 눌러가지고 룸미러가 접혔다 펴졌다 이렇게 각도 조절하는 게 이제 데이 앤 나이트 DN 룸미러인데, 이걸 아직도 쓰고 있네요. 예, 정말 옵션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트도 보시면 트렌디에는 전동 시트도 빠지고요, 동승석 전동 시트 빠지고요, 워크인 디바이스 빠지고요, 통풍 시트 빠지고요, 2열 열선 시트 빠집니다. 많이 빠지네요. 그래서 트렌디에서 혼자 타시는 분 외에는 구매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용으로 많이 하실 텐데, 가족용으로는 제가 봤을 때 트렌디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일단 최소 프레스티지 정도를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유보 내비를 보시면, 유보 내비에는 이제 무선 업데이트 되게 편리할 거고, 카카오 아이가 그 음성 인식, AI 스피커 뭐 이런 건데, 이거 되게 편합니다. 이걸 하시면은 뭐 컨시어지 서비스라든지 차량의 기능 같은 것도 조절을 할 수 있고, 굉장히 편리하고, 유보 내비를 하셔야 기아 페이가 되고요. 유보 내비를 하셔야 요런 것들 2열 뭐 이런 것도 되시고, 음성 인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음성으로 이런 것들을 기능들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이런 거 되게 좋기 때문에 유보 내비 꼭 하시길 바라고요. 6인승, 7인승을 하시면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5인승보다는 6인승, 7인승 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자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면 7인승 가시고, 그런 거 상관없다 하시면 6인승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커넥트 옵션에 보시면 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뭐 이런 기아 디지털 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스마트 커넥트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굳이 필요 없으시고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은 드라이브 와이즈가 핵심적인 기능이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싼 옵션이 아니거든요. 금액 대비 나중에 매각할 때 이것보다는 드라이브 와이즈가 있냐 없냐를 더 많이 찾습니다, 중고에서는. 그래서 요거는 굳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굳이 안 하셔도 되고, 전자식 사륜 시스템 같은 경우도 뭐 있으면 더 좋겠지만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기본적으로 전륜 구동이고 SUV지만 그 도심 위주로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굳이 사륜 구동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반대로 후륜 구동인 뭐 GV80이나 모하비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무조건 전자식 사륜 구동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전륜 구동인 SUV 같은 경우는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커넥트 웬만하시면 하는 게 낫고요. 유보 내비 웬만하면 하시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선택 가능 이런 게 있는데, 전자식 사륜은 방금 말씀드렸고,
6인승, 7인승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자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면 7인승 가시고, 없으면 그냥 6인승 가시고, 드라이버 와이즈 꼭 넣으시고, 스타일 같은 경우는 트렌디는 꼭 넣으시고, 나머지 트림은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유보 내비는 꼭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굳이 넣으시면 좋겠지만 굳이 안 넣으셔도 되고, 크레스 사운드 넣으시면 좋겠지만 굳이 안 넣으셔도 되고요. 스마트 커넥트는 웬만하면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파노라마 선루프는 그러니까 고민이 되시면 넣으시고, 뭐 나는 있다 뭐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러시면은 안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심플하게 옵션을 좀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보통은 제가 한 3개 정도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이 4가지 트림에서 추가 옵션만 넣을 거 넣으시고 뺄 거 빼셔라,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색상은 1순위는 화이트 펄, 2순위 블랙 펄, 3순위 그라파이트, 이렇게만 하십시오. 이 2가지는 추후 매각시 마이너스가 많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실내 인테리어는 브라운 시트가 1순위, 없으면 2순위 블랙,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차를 골라주는 남자 세컨드카 오토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